예, 안녕하세요. 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정보보호의 이제 보호의 요소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보호의 요소로서 이제 SC라 불리는 자산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트리트 위협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취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이란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정보 시스템에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적인 요인이랄지 아니면 비의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죠. 취약점은 뭐냐면은 정보보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이 바로 위협의 원인이 됩니다. 즉, 위협 요인들이 정보보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 또는 뭐 자산의 취약점들이 있겠죠. 그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그 취약점들에 공격해서 정보보호 시스템, 즉 자산을 어떻게 이제 자산의 이제 손실을 일으키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약점은 굉장히 다양한 취약점이 있겠죠.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점도 있을 것이고, 조직원의 측면에서의 취약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적인 취약점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또는 정보 시스템에서의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은 바로 위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보보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취약점들, 취약점이죠. 점이 아니라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 대책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약점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있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스템을 공격하기, 즉 위협의 요인으로부터 공격하기 어렵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취약점을. 근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뭐가 상반되냐면은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일례로 어떤 회사에서 긴급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죠. 아예 창문이나 문 같은 경우도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통제 시스템을 가혹하게 만들면은 그 사무실에서의 어떤 취약점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컴퓨터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다 손으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그렇게 통제 수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가 불편해지냐면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은 나중에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보안 대책을 이룰 때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이 취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보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고, 완벽하게 이제 취약점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향은 지금까지 위협이나 취약점 등등은 어떤 자산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어떤 약점이라고 보시면 됐었는데, 이 영향이라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어떤 자산에 의해서 자산의 결과를 미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향 같은 경우도 의도되지 않을까,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고들, 사고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A라는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원전이 폭발했죠. 그래서 그 회사는 분명히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 사고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형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이나
취약점이나 영향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위협 따로, 취약점 따로, 영향 따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취약점이 뭐 여러 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취약점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취약점이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취약점이 여러 개의 위험 요인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위험이란 게 있습니다. 리스크. 위협과 틀립니다. 위험은 뭐냐면은 위협, 취약점,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의 손실이 초래된 것들을 총칭하는 것들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이란 것은 이미 자산에 어떠한 손실이 초래돼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위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위협이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산의 손실이 초래됐을 때 그 영향을 기술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시나리오를 최대한 회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위험이 나오고 위협이 나왔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취약점, 영향?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트로이 목마라는 거 아시죠? 이 트로이 목마는 위협의 한 요인이 되겠죠. 얘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한 위협이죠. 공격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심어둔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위협이고 내부인에 의한 기술적인 위협이 되겠죠. 이러한 원 바이러스, 트로이 악마 같은 거.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냐면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있죠. 여기 이제 공격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로이 목마가 전염되냐면은 공격자, 해커라고 보면 되겠죠. 어태커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용자에게. 근데 그 이메일 안에 이 트로이 목마가 숨어 있죠. 그럼 사용자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이메일을 받아갑니다. 메일을 이제 수신하겠죠. 수신하고 메일을 읽게 되겠죠. 리드하게 되죠. 메일을 읽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에 뭐가 설치가 되냐면은 목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가 되게 되죠. 또는 뭐 이런 방식. 공격자가 특정한 웹페이지가 있어요. 웹페이지. 여기에 그 웹페이지에 목마를 하나 설치를 해둡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웹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열심히 웹서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웹페이지에는 이미 목마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설치됩니까? 목마가 설치되겠죠. 이렇게 트로이 목마가 설치되면은 이 트로이 목마는 사용자의 무엇을 사용자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정보나 뭐 리스트 등등과 같은 사용자의 자산들이죠. 이런 자산들을 빼서 공격자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럼 공격자는 이러한 정보나 리스트 같은 사용자의 정보나 리스트 같은 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특정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트로이 목마가 진행되는 형태가 되죠.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트로이 목마라는 어떤 바이러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위험 요인, 기술적인 위험 요인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점을 타고 나서 뭐가 발생을 해버렸습니까? 위험이 발생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피싱 프로그램. 피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뭐 거의 걸리는 경우는 없죠. 보통 낚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싱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이제 어떠한 위협이